최경영의 정치분석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함께할 세 분 소개해드립니다. 김성환 시사평론가, 김한한결의 기자, 그리고 김민하 시사평론가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저는 어제 이 뉴스는 되게 화가 나는 뉴스였는데 이거를 잘 보도도 안 하는 게 또 화가 나는 게 박정훈 대령에게 항명죄로 지금 군 검찰이 최고형인 징역 3년을 구형을 해버렸더라고요. 야, 800에 7070은 누구인지도 지금 밝히지도 않고 그게 외압이 있었나 없었나에 따라서 이게 상황 자체가 진실이 완전히 바뀌어버리는 거잖아요. 네, 그것도 그런데 어제 뭐 그것도 역시 많이 보도는 안 되는데 네. 임성근이 유죄 탄원서를 냈어요. 네. 임성근이 뭘? 임성근이 박정훈을 엄하게 처벌해 달라는 유죄 탄원서를 냈는데 저는 최소한의 예를 들면 자기가 상관이었잖아요. 그리고 지금 이 사건이 여기까지 오게 된 이유에서의 문제가 뭔지 사실 이제 사람들이 다 알고 있는데 그런 임성근이 자기의 부하였던 박정훈을 엄하게 처벌해 달라고 재판부에 탄원서를 내는 게 이게 뭐 하는 행태인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사람한테는 군인 정신을 기대하지 마요. 이건 이건 없었어요. 군인 정신의 문제가 아니라 인간관계 도리 같은 문제예요. 왜냐면 네. 임성근의 유죄 탄원서 여부와 별개로 박정훈 사건은 이미 정치적인 사건이 됐기 때문에 뭐 그 유죄 탄원서가 사실 얼마나 영향을 미치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할 수 있는 건 다 한다. 뭐 이렇게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정말 참 세상이 미친 것 같아요. 네. 항명이다라고 해서 이제 징역 3년을 구형한 것은 최대치를 구형한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네. 최대치를 구형했다는 것이고 그게 이제 보도가 된 것인데 최대치다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참 분노를 금할 수가 없는 게 이미 이제 보도를 통해서 우리가 확인한 사실들이 있는 거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그 보도를 통해서 확인된 사실들의 상당수는 또 이 군사법원 재판에서 나온 얘기들이에요. 또 그럼요. 그 군사법원들의 이 재판 중에 나온 얘기들과 그다음에 보도된 사실들과 그리고 일부 이제 이 다른 이제 정황들을 다 확인을 해보면은 그 당시에 이종석 국방부 장관이 이제 이 이첩된 것을 자기가 이첩을 하라고 결정했다가 회수를 하라 이제 보류를 해라라고 지시를 하고 예. 그다음에 회수 지시를 하고 이런 과정이 있었던 것이고 이첩 보류를 하라고 지시를 했을 때 해병대 사령관에게 지시를 한 거 아닙니까? 이게 김계환에게. 그렇죠. 형식적으로 보면은 그래서 김계한 해병대 사령관이 그 지시를 박정훈 대령에게 했는데 했냐 그것을 안 했냐가 중요합니다. 제가 검사 측의 예. 주장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예. 김계한 사령관이 박정훈 대령에게 이 지시를 했는데 박정훈 대령은 그걸 이행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항명이다 이 논리인데 네. 이미 확인을 했지 않습니까? 그 당시에 지시를 그렇게 한 게 아니고 이거 지시를 내가 받았는데 이거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회의를 해서 박정훈 대령은 어쨌든 법 전문가니까 예. 이거를 이행할 경우에는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에 대해서 이걸 다 따져보고 박정훈에게 물어봐. 그렇죠. 박정훈 대령은 이거 이대로 이행하면은 큰일 난다라고 얘기를 하고 거의 3일 동안 이거를 자꾸 전전긍긍했다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김기한 사령관은 이 지시를 그대로 이행을 해서 이행한 형태를 박정훈 대령에게 그대로 명령할 경우에는 문제가 발생할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래서 전전긍긍하면서 명령을 못한 거잖아요. 그렇죠. 이것을 확인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러한 정황은 그냥 깡그리 무시하고 징역 3년 구형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이제 이게 군에서 군법 재판 형식으로 어쨌든 진행이 되는 거 아닙니까? 형식상으로는 예. 군법 재판이지 않습니까? 군에서 이루어지는 재판이기 때문에 이러한 내용들을 그냥 깡그리 무시하고 이제 밀어붙이겠다 이러한 심산인 것 같은데 과연 그런 방식으로 과연 되겠는가 이게 저는 합리적인 세상에서는 이렇게 안 되는 건데 지금 합리적인 세상에 살지 않아서 너무나 이제 걱정이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요. 법과 원칙을 지키려고 했던 사람은 박정훈인데. 중간에 끼어 있었다고도 뭐 얘기할 수 있고 아니면 예. 뭐 주도를 같이 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는 대통령실 관계자들 왜 아무도 거기까지 지금 수사가 그렇죠. 진척이 안 됐잖아요. 예. 대통령실은 털끝 하나 건드리지도 못했어요 지금. 예. 그러니까 기껏 했다고 하는 게 그것도 사실은 압수수색을 통해 가지고 대통령 번호를 알아내거나 뭐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법원 판결로 대통령이 통화한 기록만 지금 확인한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 정도만 가지고 지금 이렇게 나왔는데 대통령이란 사람은 명태균 의혹 때문에 우리 부부 전화번호 다 바꿨어요. 제가 볼 땐 전화기도 바꿨을 것 같거든요. 증거 인멸한 거지.
증거인멸한 거죠. 근데 예. 내가 인멸하는 건 상관없으니까 우리 둘이 부부가 그냥 쌍으로 다 인멸해 버립시다. 이렇게 된 그렇지.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우리 인멸할 테니 국민들께서 알아주세요라고 기자회견에서 공개적으로 얘기를 해버렸어요. 그렇죠. 그리고 싹 없애고 나니까 최상병 문제 그리고 명태균 의혹과 관련되어 있는 휴대폰 기록들을 다 대통령실이 조직적으로 없앤 거나 다름없단 말이에요. 이런 식의 태도를 보이는 걸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 것이며 아무리 우리나라 군령이 중요하다 하더라도 이런 사건에 법정 최고형인 징역 3년을 구형한단 말이에요. 군 검찰도 지금 한심하기 짝이 없네요, 진짜. 이 한국갤럽 오늘 여론조사 나왔죠? 네, 나왔어요. 어떻게 나왔어요? 국민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일단 변함이 없다. 변함이 없다. 네, 변함이 없다는 것 하나하고 부정적인 요인에 김건희 여사 문제가 항상 갤럽의 가장 높은 순위를 차지했거든요. 예. 그게 19 정도까지 올라갔는데 그게 살짝 떨어졌어요. 아, 그러니까 그게 떨어졌다고 하는 건 일단 김건희 리스크는 김건희 얼굴이 안 보이면 줄어드는 현상이 나타난다. 네. 더군다나 윤 대통령 남미 순방에 동행하지 않았다는 게 보수층한테는 약간 안도감 같은 걸 줬던 것 같아요. 또 반대로 대통령에 대한 불신이나 이런 부분들이 약간 약화되는 효과가 나타나서 이번 주 같은 경우는 대통령도 안 보였고 사실 예. 주의식 갔는데 대통령도 안 보여, 둘이. 주의식 갔는데 지금 기억나는 건 수행원 몸싸움한 거밖에 없거든요. 아니 저는 양말과 그 바지 사이에 비춰진 하얀 속살 이 정도는 기억이 납니다. 그러니까 그거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씀 드리려고 그러는 거냐면 굉장히 지연말단적인 거 외에는 대통령이 그렇죠. 거기 가서 뭘 했는지 뭐 대통령 아니, 근데 여러 말씀도 하셨는데 보수층은 네. 외교 잘한다는 평가가 11% 안 보이면 포인트로 올라갔어요. 그러니까 안 보이면 돼요. 안 보이고 어디 외국에 가서 뭐 하고 있다 이러면 그게 외교니까. 예.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김건희 여사도 이제 활동을 중단했고 뭐 이런 게 영향을 미쳤고. 근데 더 중요한 건 제가 주목해서 본 부분은 정당 지지율이 어떻게 변하느냐 그리고 이재명 대표 1심 선거에 대해서 어떤 평가가 있느냐 이런 건데요. 정당 지지율도 거의 변함이 없었어요. 예. 이 얘기는 민주당 지지자들이 떨어져 나가지도 않았고 그렇죠. 이재명 대표 1심 유죄 판결이 큰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정당 그럼. 지지율에 그렇게 볼 수 있고요. 이재명 대표 1심 선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물었던 것 같아요. 근데 정당한 판결이 43, 부당한 정치 탄압이 42. 그렇게 나온 게 있고 부당하다라고 나온 게 지금 60 가까이 나온 게 그게 뉴스토마토. 뉴스토마토. 네, 여론조사 어제부터 해서 몇 아. 개가 한꺼번에 쫙 이렇게 발표가 됐는데요. 음. 이재명 MBS 조사에서 MBS 조사는 이재명 그렇게 1심 나왔어. 판결이 적절하다 49, 잘못됐다가 41 예. 이렇게 나왔어요. 예. 그러니까 대체적으로 오차범위 안에 붙어 있거나 오차범위에서 조금 벗어나는 정도로 붙어 있는데 그 뉴스토마토 보도가 조금 튀죠. 그러니까 예. 여론조사가. 그러니까 그거는 한 60 정도 저도 나왔던 걸로 봤는데 대부분의 결과는 이제 과반을 못 넘는 40%대에서 뭐 잘했다. 그다음에 역시 40%대 그러니까 정도에서 거의 팽팽하다. 팽팽한 상황이죠. 그러니까 유죄 나왔는데 그것도 실형이 나왔는데 팽팽하다. 아니 근데 이거는 사실은 정확하게 알고 있는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방구석 법조인들이라고 해야 되나? 제가 아는 방구석 법조인들은 뭐 한 사람은 이재명 대표 지지자가 아니에요. 예. 그리고 한 사람은 판사 출신인데 어제 이것과 관련해서 좀 이야기를 들어봤어요. 근데 둘 다 이 판결에 관해서는 좀 납득하기가 힘들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무엇보다 그런 거죠. 일단은 당선한 사람이 아니고 낙선한 사람을 상대로 그쵸. 이걸 기소를 해서 재판을 하냐라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이 사람이 자기 방어를 위해서, 이재명 대표가 자기 방어를 위해서 어떤 진술을 하는 것과 상대방이 이제 흑색 선전을 했지 않습니까? 그럼 흑색 선전을 하는 것을 자기 방어를 위해서 진술하는 것과 이거를 다른 사람을 낙선시킬 목적으로 윤석열을 낙선시킬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유포해서 본인이 당선이 되는 것과는 죄질이 완전히 다르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이거 그럼 표현의 자유가 그러면 방어하기 위해서 조금 말실수를 했다라고 치더라도 그게 성립이 되나? 근데 이게 이런 판결이 판결에 대한 말씀은 이제 많이 말씀드렸는데 예. 이 여론조사의 문제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 문제인데 그치. 예. 요건 지금 이번에 나온 여론조사도 마찬가지인데 여론조사들이 지금 이재명 대표 판결 이후에 공통적으로 흐름이 있어요. 근데 정도의 차이는 있는데 정도의 차이들은 뭐냐면
여전히 김건희 여사 문제라든가 명태균 씨 이슈라든가 이런 것들은 해결이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반응하는 층들은 그렇게 크게 움직이지 않았어요. 근데 어느 층들이 지금 반응을 일부 하고 있냐면 한동훈 대표하고 윤석열 대통령이 싸워서 그것 때문에 내가 이게 꼴 보기 싫다 이렇게 떠났던 지지층은 지금 윤한 갈등이 어쨌든 간에 봉합 중이지 않습니까? 무슨 이유로든 요 지지층은 일부 돌아옵니다. 그게 뭐냐면 70대 이상 TK 지지층, TK 지역 지지층 그 다음에 이제 뭐 이념 성향으로 보면 아주 강경한 보수층 이쪽에서는 일부 돌아온 흐름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일부 이제 이런 쪽에서 소폭 오르거나 아니면 이 좀 적극 관여층에 반영되는 여론조사에서는 조금 더 오르거나 이게 ARS냐 이 전화 면접이냐에 따라 다르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재명 대표에 관련된 판결에 대해서는 이 판결에 대한 법적인 부분은 우리가 많이 말씀드렸는데 사람들이 눈에 비칠 때 보수층은 어떻게 보는 거냐면은 자기들에 대한 존재의 정당성을 확인하는 어떤 지표처럼 받아들이는 측면들이 있는 거란 말이죠. 예. 그래서 역시 이재명 대표는 징역형을 받을 정도로 안 좋은 거야 이게. 그래서 이재명 대표는 국정을 맡을 정도의 어떤 자격이 없었던 거야.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심리적으로.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법리적인 측면이 아니고 이 보수층의 여론적인 측면. 맞아요. 맞아요. 그걸 노린 거죠. 그래서 네. 그런 생각을 하면서 역시 뭐 우리가 하는 게 맞았던 것 같아.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요 생각을 또 누가 하냐면 70대 이상 TK 지역 그다음에 이념적으로 보면 강성 보수층은 요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마치 이 계층 강성 보수층이라고 제가 표현하는 요 계층이 결집할 수 있는 촉매제 같은 역할을 요 판결이 하는 건데 근데 이제 판결이 정당하냐라고 물었을 때 지금 이런 갤럽 조사 같은 거는 이제 저관여층 내지는 뭐라고 표현하든 정치 저관여층이 ARS보다는 일부 더 반영되고 그다음에 이게 뭐 이념적으로 진보냐 보수냐 이렇게 따졌을 때는 중도층이 조금 더 반영되고 이런 걸로 일단은 알려져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게 전화 면접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여기서 이제 예를 들면 ARS 조사 고관여층이 반영되는 것보다는 지금 이재명 대표에 대한 판결에 대한 반응이 이게 정당한 판결이라는 반응이 조금 더 나오는 거지 않습니까? 이 퍼센티지가 그렇다는 그렇죠. 건 뭐냐면 보수가 완벽할 때, 보수가 완벽하게 잘할 때, 그게 무슨 얘기냐면 민주당과 이재명 대표가 완벽하게 못하고 정말 완벽하게 죽을 쓰고 왜냐면 지금 어쨌든 판결은 징역형의 유죄가 나온 거니까 그리고 보수가 완벽하게 잘할 때면 여론 지형이 이 정도까지 갈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가장 불리할 경우에는 이 정도까지 갈 수 있는 건데 그런데 지금 보수가 실제로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을 이 같은 조사에서 물어보면은 어느 정도가 나오는 거냐? 20%가 나오는 거죠. 왜냐하면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이거는 이재명 대표에 대한 판결에 대한 법적인 판단이 아닌 거다 지금. 정파화된 지금 이 판단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쉽게 말씀드리면 이재명 민주당 좋아 싫어 이렇게 물어봤을 때 그 좋아 싫어라는 질문에는 한 41대 42 어떤 조건에서 나오는 거냐? 유죄 판결이 나왔는데 징역형이 나왔을 때 좋아 싫어 물어보면은 이게 41대 43입니까? 요 정도 수준이 나오는 거다. 즉 보수 입장에서 완벽한 지형이 만들어졌을 때는 43, 41 요 정도가 나오는 것이고 그런데 지금 상황의 보수의 입장은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이 20% 선이 나온다. 요거를 보셔야 된다. 지금의 지형은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이 완전히 죽을 써놓은 게 한 보수가 원래 완벽한 지형을 만들었으면 40% 이상 가는 걸 20% 정도 까먹은 상황이다. 이게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보수가 뭐 완벽한 지형을 만들고 뭐 어디 둔독도 못 만든 것 같은데. 뭐 아니 지금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예. 윤석열 정권이다 그게. 예. 그러니까 지금 뭐 방금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70대 뭐 보수층 이렇게 뭐 굳이 구분할 필요가 없어요. 특히 이렇게까지 얘기할 필요가 없고 한동훈과 지금 국민의힘 윤석열 대통령의 머릿속에 그게 들어가 있는 거예요. 자기네들의 무능, 자기네들의 잘못이 이재명만 잘못하면 다 없어질 것처럼 그렇지. 정신 승리를 지금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국민들은 그렇게 멍청하지가 않은데. MBS 조사에서 이번에 특검에 찬성합니까 반대합니까 물었단 말이에요. 예. 찬성합니다가 여전히 64예요. 반대 26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MBS에서 뭐 정당하다 부당하다 이재명 대표 유죄 판결에 대해서 그거 거기도 비슷하게 나왔다고 평가할 크게 러프하게 보면 그렇다고 본다면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는 의견이 엇갈리지만 특검에 대해서는 이거 분명히 밝혀야 된다고 국민들은 얘기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재명 대표 유죄 판결 받고 민주당이 혼란에 빠지고 뭐 이렇게 하다 보면은 우리는 뭐 어부질이든 뭐든 판 잘 만들어 가지고 또 한 번 집권할 수 있다. 뭐 이렇게 착각하고 있는 거다. 이 정신승리 못 깨면 결국 국민의힘은
또 집권하기 어려운 거다. 국민들은 여전히 그 부분에 있어서 마음이 꽁꽁 얼어붙어 있는 게 풀릴 생각이 전혀 한동훈 없다는 거예요. 씨도 한동훈 대표도 약간 좀 착각하고 있는 게 지금 검사들에 대한 혐오감이 또는 검사 출신에 대한 혐오감이 어느 정도인지를 잘 모르고 있나 봐요. 그게 아니라 이게 3단범법으로 예를 들어서 얘기하면 네. 한 2단까지는 성립이 되는 거예요. 지금 보수 자기네 지지층한테는. 그러니까 네. 그거 봐요. 이재명 안 되는 거 맞죠? 이재명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까지 보수층이 그렇다고 쳐. 네, 그러니까 그치 이재명 안 되지. 그 다음에 다시 질문하는 거죠. 그러니까 탄핵하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이렇게 묻는 네. 효과는 그러면 여기서 야 그런데 그러면 탄핵을 하면 이렇게 네. 되는 거예요. 네. 근데 마지막 질문은 이쪽에서 나오는 거죠. 네. 그 김건희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네. 이제 여기에 답이 있어야 된다는 그렇지. 거예요. 근데 지금 이 이재명의 유죄 판결을 내린 효과는 그 첫 번째 질문에서 유효한 거예요. 보수 그렇습니다. 지지층에게. 예. 이재명은 안 되는 겁니다라는 메시지를 주는 거죠. 근데 지금 두 번째, 세 번째 질문이 사실 존재론적인 질문이에요. 그렇죠. 근데 이 두 번째, 세 번째 질문에 대한 답이 되지 않고 네. 당장에 그러면 절반 이상의 국민들은 이재명은 그렇게 해갖고 선거 때 그렇게 말 뭐 해갖고 그거 유죄 징역 1년 나오지만 윤석열 거짓말하는 것도 모두 국민들이 다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도이치모터스 관련해서 한 푼도 얼마나 많이 거짓말했습니까? 무기징역 줘야 돼요. 탈탈탈 털었다. 네. 이것도 아까 얘기하셨지만 당선자잖아요. 네. 당선자인데 그거 어떻게 했습니까? 다 아무것도 안 했거든요. 당장에 민주당 패널들이 나와서 뭐라고 했습니까? 그 법인카드 기소하니까 원희룡이라고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네. 이렇게 보여. 이진숙이라고 맞아. 하십니까? 오마카세? 네. 오마카세. 그러니까 네. 이 질문은 국민의 입장에서는 당장 이재명 그거 봐라 우리가 생중계했으면 이재명 대표가 죄인인 걸 온 국민이 알게 됐을 텐데 이런 얘기를 하지만 그 얘기는 뒤에 두 번째 세 번째 질문에서 전혀 대응이 안 되는 질문이다. 왜냐하면 그렇죠. 이쪽에 모든 국민이 그래 지금 검찰총장 출신이 대통령 되니까 저렇게 상대방은 탈탈탈 터는구나 아주 그냥. 근데 니네는 이렇게 물으면 할 말이 없는 상황으로 스스로를 가고 있는데 본인들은 지금 오늘 하루 이겼다. 오늘 하루 이겼다. 전투에서는 이겼어라고 하고 있는데 이게 전쟁의 양상은 망해가는 전쟁이에요. 그러니까 네, 질문을 국민들이 여론상에 생각할 때는 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재명 대표 징역 1년? 뭐 그렇다 치자. 자, 윤석열 대통령 무기징역, 김건희 여사 무기징역, 이진숙 방통위원장 탄핵당했지만 무기징역. 제가 볼 때는 원희룡 지금 뭡니까? 지금 뭐 직책이 없네요. 네. 전 장관 무기징역. 다 무기징역이에요, 이게 형량이 그러면. 그러니까 여기에서 지금 어떡하지? 빠져나오고 싶어하는 정치인들이 있어요. 국민의힘 내부에도 홍준표 같은 경우에 관련해가지고 법인카드 관련해가지고 그거는 말이 안 된다. 안 된다라고 어제 썼더라고요. 이런 식으로 하면 이게 정치가 되겠냐. 그저 망신주기 기소가 아닌지 그걸 어떻게 입증하려고 기소했냐. 라고. 근데 이제 이것도 어제 이제 법조인들이랑 술 마시면서 그 이야기를 해봤는데 이런 식으로 이제 100건이 식당이 있다라고 나오잖아요. 그럼 100건이 사적인 건지 공적인 건지 모든 사람을 기억을 떠올려 가지고 또는 검찰이 야 거기에서 누구를 만났는지 CCTV를 찾아내서 그 CCTV에 나온 인간들은 다 사적인 인간들이라고 밝혀낸 다음에 그게 얼마야 라고 지금 이야기를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건 그것도 뭐한 건만 나오면 아니, 된다는 식인지 뭐 지금. 그러니까 그것도 아니 근데 본인들이 도합 합계를 내놨잖아. 이게 유용한 액수다라고. 일부 유죄만 인정하면 그것도 되는 말이에요. 네. 그것도 이 관공서나 그게 뭐 경기도청이든 뭐 수원시청이든 뭐 권성구청이든 말이에요. 법인카드에 대해서 사용을 할 때 완벽하게 지출결의서 쓰고 영수증 첨부하고 그다음에 거기에 근거 자료를 제출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서류를 완벽하게 꾸며놨으면은 검찰이 탈탈 털고 싶어도 뭐 못 털었겠죠. 근데 그렇죠. 뭔가 빈 구멍이 있으니까 뭐 지금 그걸 가지고 막 이게 쑤셔갖고 했을 거 아닙니까? 네. 좋다 이거예요. 그런 것들을 다 모아가지고 그걸 다 우리가 영끌해서 모았더니 뭐 1억 얼마가 됐는데 여기에 대해서 자 이거 그냥 사 먹은 거 아니요. 당신 아침 식사한 거 아니요. 뭐 이렇게 접근한다고 칩시다. 예. 접근해가지고 이게 다 문제니까 기소한다 이런 얘기인데 그러면은 홍준표 시장이 불안한 거는 야 이렇게 기소할 때 대구에 와가지고 똑같이 하면 나도 걸릴 것 같은데 이거잖아요 지금. 100% 걸리죠. 그러면은 네. 제가 이 검찰의 의도가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듯이 그러한 세상을 만들자 그러면 대구시도 그렇게 하고 이게 예를 들면은 모든 전국 16개 시도와 모든 기초지자체에 대해서 이 우리나라의 어떤 큰 이 부정부패 일소와 아주 법인카드 클린 운동으로 모든 지자체장들을 다 해가지고 다 조사해가지고
그러한 조금이라도 이 지출 결의서에 뭐가 빵꾸 나는 게 있으면 다 기소하는 걸로 하자. 그렇게 해가지고 싹 기소를 하자라는 거면은 그러면은 국민들이 아 이게 그러면 그 정도까지 하겠다 그러면은 그걸로도 충분하지 않아. 아 그래요? 그걸로도 충분하지 않고 이런 거를 하려면 네. 먼저 검찰 밥 처먹은 그래요, 것부터 해야 돼. 그러니까, 그리고 검찰 술 먹고 알았어요. 밥 네. 처먹은 거 그거 검찰도 하고 제가 그래 볼 네. 때는 먹었다고 합니까? 아니 처먹은 거지. 아니, 국회의원도 네. 하고 왜냐하면 국회의원은 법인 카드의 형태는 아니지만 정치자금 지출 그 통장과 연결되어 있는 체크카드가 있어요. 네. 근데 그것도 함부로 하는 부분들이 분명 있을 거거든요. 아무리 선관위에 신고를 해도 그것도 하고 그렇게 해가지고 어쨌든 간에 말씀드리는 취지는 전반적인 이런 것들을 전반적으로 하겠다라고 하면 전반적으로 하는 과정에서 일어난 일이라고 하면은 그러면 그것도 국민들이 그래 그러면 이게 결국 형평성 문제라는 거잖아요. 그럼 그것도 한번 대한민국의 뭐 부정부패 일소를 위해서 또는 어떤 법인카드 사용 관행에 대해서 경종을 울리는 기회를 한번 삼아보자 이렇게 이해할 수 있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을 거란 말이죠. 근데 그게 아니고 이거는 거듭 말씀드리지만 대선 때 이재명 당시 경기도지사가 대선에 출마를 했기 때문에 네. 거기서부터 시작된 문제잖아요. 대선에 네. 출마한 사람에 대해서 법인카드 유용 의혹과 관련된 게 그 당시에 이제 거기서 일했던 분으로부터 이제 의혹 제기가 된 것이고 그 의혹 제기가 된 것을 일부 뭐 이 부족한 부분들에 대해서 막 악마화하고 이런 과정에서 과일을 어렸을 때부터 이재명 대표가 많이 먹고 싶었는데 법인카드로 과일을 많이 그래서 자라서 많이 사 먹게 된 것 아니냐부터 시작해서 뭐 이렇게 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이게 결국은 아휴. 정치적으로 접근한 거 아니냐라는 의혹을 남겨놓은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얘기가 이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조금만 제가 얘기 예. 좀 덧붙이면은요. 보통 이런 경우는 이렇게 해요. 그러니까 저도 감사를 문화부에서 받아봤거든요. 네. 관련 서류 제출하라고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보통 지자체장들은 이렇게 돈 쓴다 그러면은 쭉 이렇게 쓴단 말이에요. 네. 식사비 같은 거를 굳이 뭐 이거를 부정하게 쓸 게 없잖아요. 그리고 자기가 법카를 꼭 가지고 있지도 않아 사실은. 그렇죠. 보통 비서진이 예. 갖고 있고 하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해가지고 결제를 하면 음. 결제 기록은 남아 있잖아요. 언제 얼마 쓰고 언제 얼마 쓰고 이렇게 있는데 기자들도 마찬가지잖아요. 취재비 썼을 때도 마찬가지인데 누구랑 어떻게 해서 어떻게 만났는지 그걸 다 기록으로 한꺼번에 같이 남겨야 돼. 그걸 이렇게 비교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지. 요 기록 빠졌네? 어. 그럼 부당한 금액으로 빼는 거야. 그렇죠. 그럼 그렇게 하는 거거든요, 예. 원래. 잡을 때는 그렇게 잡는 거예요. 예. 쓸 땐 그렇게 쓰더라도. 근데 모든 사람들이 그거를 기록하는 사람은 아마 거의 없을 것 같습니다. 아, 예. 원희룡 장관한테 물어봐요. 오마카세. 오마카세 그거 다 기억 떠올릴 수 있는가? 네. 근데 그거는 그렇게 보통의 경우에는 음. 보통 그린카드들도 마찬가지지만 쓰지 말아야 할 곳 가서 쓰면 문제가 되거나 카드 깡을 하면 문제가 되지만 일반적으로 쓸 수 있는 곳에 가서 쓰는 경우에는 윤석열 씨는 카드깡 비슷한 쪼개기 결제를 실제로 했죠. 그래서 48만 원, 47만 원 이런 식으로 원희룡 한우를 드셨잖아. 원희룡 장관 오마카세는 네. 저희가 보도했던 건인데 네. 그때도 49만 원, 8만 원 결제가 많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한도 내에서 네. 그렇게 하는 기재부 거예요. 눈밖에 안 날려고 음. 그런 식으로 결제를 했잖아. 쪼개기 결제기 하지. 예. 그렇게 하면 그러니까 나중에 가서 또 다음 날 가서 결제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죠. 왜냐하면 늘 가는 단골집이니까. 예. 근데 뭐 하여튼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건 뭐냐면 검찰이 뭔가를 기소하더라도 자기들이 입증 가능한 걸 혐의 내용으로 해서 기소해야 되잖아요. 근데 걸리면 다 걸려 이런 식으로 해버리면 나중에 되치기 당할 가능성도 있고 뭐 사모팀만 늘었다고 또 거기서 밥 먹은 것까지 또 800만 원 넘게 거기다 넣어놨더라고요. 그럼 김건희 여사 사모팀이든 김건희 여사 뭐 코바나 컨텐츠 직원들 밥 처먹은 것까지 다 나도 처먹었다 그러나 그것까지 화가 싹 날 꺼내가지고 수밖에 없어. 싹 꺼내가지고 그것도 화가 날 그러면 수밖에 하자고 없어. 얘기를 해야 될 거 아니야 그러면은 네. 그것도 저는- 입증 가능해 그러면 입증 뭐- 못 하잖아요. 그리고 집에다 차 세워놨다고 해가지고 그 차는 관용으로 안 쓴 거야라고 더 전제를 해버리고 하는 거란 말이에요. 예. 모든 권한을 행사할 때는 권한을 자기가 그 안에서 어느 정도까지 행사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스스로 판단하는 게 필요한 거예요. 이렇게 해서 기소해버리면 오늘 이춘재 한겨레 논설위원도 지적을 했지만 이걸 들고 가잖아요. 검찰이 수사권 남용하고 기소권 남용해서 들고 왔다고 판단하면 사법부가 그걸 제어해야 돼. 네. 그랬는데 이번에 보니까 판결을 보니까 갖고 왔네. 나는 모범생이니까 갖고 온 것만 유무죄만 판단하면 돼. 이런 식의 사법부 판단이 나오게 된다고 하면 진짜 대한민국은 희망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법원과 뭐 잘 아시겠지만 김한 기자도 잘 아시겠지만 법원과 이 검찰청은 가깝습니다. 같이 밥도 먹습니다. 근데 같이 밥을 먹는 게
그게 온당한 건지 모르겠어요. 사실은 이 법원 판사들 외부에 나가 있는 저 변호사들 있지 않습니까? 뭐 중고등학교 때 동창들 아니면 하여간 여하튼 좀 피하려고 하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사업하시는 분들도 피하려고 하고 본인들은 어떻게든 어떤 중립과 객관을 지키려고 하잖아요. 근데 저런 식으로 같이 이렇게 업무적으로도 겹치고 서로 편의도 봐줘야 되고 그리고 이제 행정적으로도 여러 가지 겹치는 게 많거든요. 게다가 밥까지 띄엄띄엄 같이 먹고 뭐 특히 지방에서는 같이 밥을 많이 먹는데 저는 이런 것 자체도 굉장히 그러니까 좀 불공정한 시스템 아래에 우리가 갇혀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이런 거 같아요. 그러니까 예. 제가 이제 야구를 좋아하는데 야구에 예. 보면 요새 이제 비디오 판독을 하지 않습니까? 예. 근데 이제 비디오 판독을 하는데 자꾸만 한 선수에게서만 비디오 판독을 요청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판독센터에서는 어떻게 보는 겁니까? 아니야, 우리 판독 요청한 것만 보는 거야. 우리가 그렇지, 예, 그렇지. 이거 판독을 그렇지. 저것도 해라 이것도 해라 할 수는 없는 거잖아. 그렇지. 근데 우리가 검사가 아니다. 네, 심판이 야, 이 선수에 대해서만 계속 판독 요청을 해와. 그러니까 우리는 요 대목, 그 판독이라는 건 그런 거 보니까 전체 경기가 아니라 그 대목을 잘라서 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런 식인데 검찰이 말하자면 한동훈 대표의 구호도 2조 심판이었지만 이재명에 대해서만 계속 판독을 요청을 하고 법원은 갖고 오는데 어떡하냐 이렇게 지금 되고 있는데 다 국민들은 그 장면만 보는 게 아니라 이 경기 전체를 보고 있는데 예. 이 경기 전체에서 저 장면 하나에 대해서 굳이 저렇게 슬로우로 걸어서 판독을 받아야 하는 것인가 지금 이 상태에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한두 번은 예를 들면 결정적인 한두 번은 승부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지금 이게 몇 번째 반복되고 5번째, 6번째 가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뭐 이런 상황이 되면 국민들이 보기에는 이게 지금 뭐 하는 거냐 뭐 이렇게 느낄 수밖에 없는 거죠. 그게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아무도 뭐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징역형을 예상하지 않았었는데 징역형이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그 주의 한 여론조사에 별로 이거를 못 미친다 반영을 이거는 이 사건에 대한 어떤 정치적인 그 효용성이 사실상 이제 끝나가고 있다 국민들에게는. 그러니까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문제들인지 다 알고 있고 법카 문제 같은 경우도 민주당에서 대선을 왜 졌냐의 평가에서 대장동 때문에 졌다고 안 해요. 이 법카 때문에 졌다고 하거든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 이게 그때 선택에 상당한 영향을 미쳤고 이미 반영이 됐던 사안인 거예요. 그러면 홍준표 시장의 얘기도 그런 함의가 있는 것 같아. 그러면 이겼잖아요. 그러면 그만해야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충분히 정치적인 이거를 본 거잖아요. 재미를 이 문제를 갖고 그러면 그래서 선거 이겼고 근데 그 다음에 다시 들어가서 하고 심지어 경찰이 무혐의로 불송치하기로 했는데 그걸 검찰 아니야 갖고 와봐 판독을 내가 다시 해볼게 판독을 다시 요청할게 이렇게 해갖고 사건을 끌고 간다. 그러니까 이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아싸 이번 전투는 이겼다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국민들이 보고 있는 건 전 또 한 장면이 아니라 전체 전쟁을 보고 있는데 이 전쟁이 망해가고 있는 거예요. 국민의힘이 늘 얘기하잖아요. 막 교육 문제 시끄러워. 그러니까 뭐 교육감들 다 없애. 그냥 대통령이 임명하게 하지 뭐. 아니면 뭐 시장이 임명하게 하든가. 그 뭐 비용도 낭비되고 뭐하러 교육감 뽑아?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예. 이참에 국회를 없애버리지 뭐. 대통령은 대통령의 행정 권력하고 예. 그리고 법치한다며요. 그 검찰하고 그냥 법원만 남겨두면 되겠구만. 국민들은 어떻게 사는지 이제 국민들 사는 것들은 다 법으로 그냥 하나하나 다 규정해버리면 되겠구만. 제가 나가서 밥을 먹어야 되나요? 말아야 되나요? 그렇지. 근데 이게 기왕 사적입니까? 공적입니까? 김한 기자랑 먹을 때 돈을 내가 어떻게 써야 되지? 그렇죠. 응? 김한 기자랑 먹을 때는 사적입니까? 공적입니까? 내가 흑심을 품었나 안 품었나? 뭐 5만 이런 원 것까지 이하로 다 먹으면 판단해야 되나? 3만 원인가? 5만 원. 네. 아니 사적이 이게 정말 가능하다고 이상한 거야. 생각하는 사고 방식 그들의 이거는요 결국은 예전부터 그 아주 정립돼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인데 이렇게 해서 법을 앞세우는 인간들은 대부분 지배자들인 거죠. 독재자들이거나 지배자들이거나 기득권이거나. 그러니까 저희가 자기네가 그러면서 본인들은 99만 원 그렇지 먹지 않습니까? 자기네들은 그렇게 하는 거니까. 그럼 99만 원 먹어요. 좀 예. 곁다리 얘기인데 검찰의 보도자료를 보면서 오랜만에 약간 검찰이 쓰는 기술의 향기를 좀 느꼈어요. 왜냐면 이거를 두 가지 키워드를 넣은 거예요. 하나가 사모님 팀이에요. 그러니까 실제로 사모님 팀이 아니겠죠. 왜냐면 그 팀의 이름이. 근데 이거를 사모님 팀이라고 얘기했죠. 이거가 뭐 대부분의 그 깡패 조직 이름을 수사관이 붙이는 것처럼. 그렇지. 그러니까 이거를 사모님 팀이라고 하고 아. 이 관용차를 관용차라고 쓰지 않고 제네시스라고 씁니다. 아.
이 두 개가 연결되면 어떤 게 나오는 겁니까? 예, 그리고 제네시스의 월 렌트 비용을 계산해서 그걸 다 유용한 걸로 넣은 거잖아요. 그렇죠. 이거가 아주 고급차. 예, 그리고 이 팀의 이름은 사모님 팀. 아. 그러니까 이 제네시스와 사모님 팀을 통해서 어떤 검찰이 이 보도 자료를 통해서 걸고자 하는 프레임이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근데 정상적인 말하자면 수사에 그거였으면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이거는 민주당 입장에서는 민주당에 있는 선수들도 알 거예요. 이게 망신주기용이라는 거. 맞아요. 예, 그러니까 딱 그렇게 쓰여져 있는 거고 이 과거 예, 굉장히 잘하던 짓이죠 검찰이. 예. 딱 이게 검찰식으로 하자면 이제 김건희 여사는 똑같이 디올백이라고 불렀어야죠. 그리고 박장범 씨도 명품백, 디올백 이런 식으로 이제 불렀어야 되는 거지. 제네시스라는 명칭을 그대로 써가지고 이제 보도자료를 이 얘기할 때 내는 거라면. 생각났는데 예. 우리나라 지자체장들의 부인들 예. 여사님들 싹 사라졌을 것 같은데 이제 우리나라 지자체장 부인들이 어디 행사에 참석하거나 관용차 타면 안 되는데 그러면 관용차 타면 안 되잖아요. 하다가- 유류비를 자기 돈으로 내야 돼. 지금도 타고 있죠. 무슨 뭘. 자기가 유류비를 내야 돼요. 그러면은 그거는 한동 요청을 안 한다니까. 지금도 타고 있죠. 그 선수는 그 한동 요청을 사모들이 안 다 해요. 사라져야 되는 지금 거야. 오늘도 지금 타고 있죠. 대통령 부인하고 한꺼번에 다 사라지게 만들어야 되겠네. 그다음 오늘 저 김진태 이야기도 김진태 이야기부터 시작을 하죠. 김진태 이야기, 오세훈 이야기 이렇게 넘어가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요거 한 가지만 더 지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까 제가 뭐 명태균 씨처럼 아마 또는 그냥 여론조사 설문지만 아마 바꿔봐도 아까 부당하다 정당하냐 사법부의 판결이 이렇게 안 물어보고 질문을 이게 허위 사실 유포죄로 사법부가 판결했다. 사법부의 판결은 이재명 씨의 허위 사실 유포죄에 상응할 만한 형량이냐 또는 과하다고 생각하느냐 또는 이게 뭐 너무 깎아줬다고 생각하느냐 뭐 이렇게 세 가지로 질문을 객관적으로 던졌다면 아마 과하다는 의견도 상당히 많이 나오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질문지의 양식에 따라서 질문을 어떻게 하는가에 맞아요. 따라서 충분히 여론은 조작 가능하다. 이 상황을 계속 명태균 씨가 지금 리마인드를 시켜주고 있는 것 같아요. 아니 근데 우리 데일리안 스스로에게. 어제 데일리안 조사한 게 나왔었거든요. 예. 데일리안은 그렇게 또 물었어요. 그래서 제가 저도 이제 다른 데서 지적을 하기도 했는데요. 예. 이게 부당이냐 아니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는 그렇죠. 거기 이미 전제가 전제 깔려 있죠. 자기의 어떤 시선이 깔려 있는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런 것보다는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예. 이렇게 선고가 형량이 나왔는데 이미 나왔기 때문에. 이 형량이 예. 과하냐 아니냐 뭐 아니냐. 이런 식의 어떤 구체적인 질문들로 들어가야 되는데 그렇지. 이미 이거 부당하냐 아니냐를 물었을 경우에는 아니 사법부의 판결이 났는데 그러면 일반 국민들은 어떻게 대답하겠어? 그렇죠. 그리고 네. 그거는 자기 이념에 따라서 판단할 가능성도 굉장히 높고 그렇죠. 정확한 질문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예. 봐야죠. 이런 식으로 자꾸 장난을 치는 것들이 있다. 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 이 광고를 보고 김진태 이야기 이어가야 되겠네요. 예. 아니 왜 아직도 3년간 같은 통신사 인터넷 계속 쓰고 계세요? 인터넷 가입 시 48만원 무슨 경종 시 추가 혜택이 주어집니다. 인터넷 비교원 통해 인터넷 가입하고 시민에게 홍보해주세요. 지금 홍보해 인터넷 비교원 검색 후 3초만에 감동이고 비교해보세요. 인터넷 비교원. 네, 인터넷 가입 혜택 비교하느라 시간 낭비하고 계시는 분들에게 3년마다 가입만 해도 현금 사은품을 주는 인터넷 비교원을 소개합니다. 인터넷과 휴대폰 그리고 가전제품 렌탈을 비교원을 통해 가입할 때 최대 48만 원, 알뜰폰 또는 휴대폰을 통신사만 변경해도 최대 30만 원, 정수기 렌탈 최대 30만 원, 총 최대 108만 원의 현금 혜택 받으실 수 있습니다. 현금 사은품 혜택 원치 않는다. 삼성 55인치 TV 선택 가능하고요. 인터넷 신규 가입 후 소개한 친구가 가입할 때마다 신세계 상품권 4만 원을 무제한으로 드립니다. 그리고 가입할 때 스픽스 유튜브 보고 왔다. 그러면 고함량 비타민 B가 들어있는 웰세이브의 비타민 B 제품도 함께 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바로 1670-2571 네이버에서 인터넷 비교원을 검색한 후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태와 관련해서는 지금 녹취들이 좀 공개가 된 게 있어서 녹취를 좀 보고 하나씩 이게 무슨 말이야 라고 좀 풀이해 나가 보도록 하죠. 녹취 첫 번째 4월 초에 나왔던 녹취 한번 틀어주시겠습니까? 내가 의사도 아니고 다 살려달라 하는데 내가 이제 안 할래. 아 너무 힘들어. 내가 뒤에서 뭐 했다 하는 거 알면
죽일라 안 달아들였나. 11명 중에 3명 김진태 그렇게 컷오프하면 안 된다. 8명 컷오프 시켜라. 이렇게 됐어요. 나는 권력도 없고 아무것도 없고 다른 사람보다 예지력이 있어서 미리 미래를 보는 건데 김진태 아까 봤으면 진짜 걷지를 못해. 또 너무 떨어갖고. 예, 그리고 서울에 아무도 전화를 안 받는데 김진태가 몇 분 전에 알았어 하고 그냥 아무도 안 받는 거야. 한교가 이야기하더래요. 대통령이 정리해야 된다. 네 문제는. 그래가 내한테 전화 온 거야. 핵심이 한교가 이야기하더래요. 네 문제는. 그래서 나한테 전화가 온 거다. 그러니까 대통령과 정리할 문제는 나를 거쳐야 되기 때문에 전화가 온 거다. 김진태로부터 전화가 네. 온 거다. 그 말이죠? 예. 저 먼저 공개된 녹취가 있었죠. 그래갖고 내가 해서 살렸다. 밤 12시 반까지. 김진태가 나한테 영 선생님 잠자면 안 된다고 했다. 이 녹취가 이제 공개가 됐었고 예. 뭐 연결고리라면 연결고리인데 그 녹취에 사람 이름이 하나가 삐 처리됐거든요. 누가 만나더니 손을 붙잡고 명사장한테 고맙다고 전화하라고 했다더라. 그 얘기 잘 들었다는 거죠. 그 삐 처리된 사람이 어제 오늘 많이 보도되고 있는 오세훈 시장의 후원회장입니다. 김모 씨. 김모 씨. 그러니까 김진태 농성장에 그분이 왔는데 그러니까 김진태가 어쨌든 그분을 만났는데 그분한테 그러니까 이 무슨 얘기냐면 그분과 명태균의 관계를 김진태도 알고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사람한테 너무 고맙다고 명사장님한테 꼭 전해달라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고 명태균 씨가 그 얘기를 그 사람으로부터 들었겠죠. 오케이. 네, 그러니까 이제 그 얘기를 지인한테 했던 통화 내용도 공개가 된 적이 있었죠. 또 한 가지 놀라운 거는 11명이라는 이야기가 나왔어요. 11명. 자기가 그냥 개입한 것 같은 사람이 11명. 그리고 그 중에서 뭐 8명은 공천이 되고 3명은 떨어져야 되고 뭐 이런 이야기인가요? 8명을 컷오프. 8명을 컷오프 시키고? 네. 그것만 내가 동의한다. 신투로 지금 얘기를 하잖아요. 녹취록 안에서. 그러면 이 11명을 다 본인이 개입했다는 건가? 어디까지 이거를 숫자를 특정해, 왜냐면 사람이 특정이 안 되는 상황이라서 네. 어찌됐든 만약에 우리가 추론할 수 있다고 하면 판을 전체적으로 보거나 어느 지역구에 어떤 사람이 들락날락하거나 나와서 지금 경쟁을 하는지를 읽을 줄 알아야 아니면 그 내부 정보를 갖고 있어야 저렇게 8명이라고 하는 숫자가 나올 수 있거든요. 그 중에 누구는 지금 경선 붙이고 누구는 컷오프 시키고 이게 전략이 나와 있어야 저런 말이 가능하단 말이에요. 예. 근데 명태균이 뭐라고? 저걸 어떻게 하냐고. 김진태는 자기도 모른다고 하는데 난 이거 처음 보면서 느끼는데 김진태 쪽팔려서 앞으로 어떻게 사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잘 살 거예요. 그런 분들. 아니 명태균 씨가 얘기했잖아요. 여지력이 높으신 분이 강원도 가서 밥은 굶지 않을 거라고. 후두두거리면서 막 울면서 전화해야 하는데 네. 살려달라고. 그럼 명태균이가 그렇게 살려준다는데 쪽팔려서 앞으로 강원 도정을 어떻게 운영하나 모르겠는데 네. 어찌됐든 뭔가 명태균을 통해 가지고 계속 뭔가 이루어졌다고 하는 걸 우리가 짐작할 수 있잖아요. 예. 그리고 명태균이라는 사람 특징이 뭐냐면 과장은 하는데 없는 거짓말을 하지는 않아. 그동안에 말하는 거 보면 그래요. 그러니까 내가 저 사람하고 뭐 한 번을 만났든 아니면 조금 더 친했든 뭐 그 정도는 우리가 잘 파악을 못 하는데 만나서 그 사람하고 기본적으로 무언가를 했다는 행위에 대해서는 거짓말을 별로 안 하는 사람이야. 그걸 가지고 굉장히 부풀려가지고 내가 말이야 다 했어 이렇게는 얘기할 수 있겠지만 아예 없는 거를 만들지는 않았다는 게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거란 말이에요. 지금까지. 예. 그럼 김진태가 명태균한테 전화를 했다. 울었다. 징징댔을 수는 있겠지. 뭐 울진 않았을 수 있죠. 징징댔을 수는 있겠지. 근데 전화를 안 한 걸 전화했다고 말하진 않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보면. 명태균 씨 화법의 과장은 뭐 예를 들어 이런 표현 쓰잖아요. 막 싹싹 빌었다. 그렇지, 싹 그렇지. 빌지 않았겠죠. 그러니까 네. 이게 어른들이 하는 일인데 한번 잘 그렇게 했겠죠. 얘기해 근데 주시죠. 그거를 뭐. 명 씨가 주변에 과장할 때 야 그거 내가 가서 얘기하라 그래갖고 가서 싹싹 빌어갖고 해준 거야. 이런 식으로 얘기를 재밌게 해요. 예. 근데 여기서 이제 말하자면 지금 정치인들이 발끈하고 있는 건 뭐냐면 뇌 싹싹 안 빌었는데 그 말도 맞죠. 그렇지. 네. 그 말도 싹싹은 맞아요. 안 그러니까 빌었겠지. 거짓말을 네. 거짓말로 덮는 방식이잖아요. 네. 이게 본질은 빌긴 빌었는데 싹싹은 안 빌었다고 내가 얘기를 그러니까 하는 본질은 그게 아니라 지금 이제 얘기하고 있는 거에서 그러니까 명태균 씨가 말씀하신 대로 저게 이제 여러 날짜의 시차가 있는 녹음들이거든요. 근데 굉장히 일관된 얘기를 어떤 상황들에 대해서는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일관된 얘기를 하면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자기 얘기의 신빙성을 높이기 위해서 이 내용을 알고 있는 사람의 실명을 얘기해요. 이 얘기는 뭐냐면 언론은 그거 확인돼야지 그 실명을 보도하거나 노출할 수 있지만
수사기관은 저 녹취 원본을 갖고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럼 수사기관 입장에서는 부르면 돼요. 불러갖고 확인하면 되거든요. 근데 지금 이제 뭐 서울의 동부지검에 와갖고 출장소를 차리고 부르기 시작했다는 거잖아요, 참고인들을. 그러면 이 사건 역시도 김진태 저 지사의 공천 문제 관련해서 황교, 그다음에 지금 뭐 명태균 씨의 다른 녹취에 등장한 오세훈의 후원자 뭐 이런 사람들 불러다가 확인하면 되는 거죠. 그렇죠. 통화 기록 보고. 저 뭐 11명, 3명 그 얘기는 뭐 일단은 언론에서 보도하기로는 그때 당시에 공천관리위원회 구성 얘기인 것 같다. 아, 구성.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11명이 공천관리위원인데 네. 3명은 김진태는 컷오프하면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 이야기다. 8명은 컷오프를 해라라고 하는 지금 구도다. 그래서 이게 해결이 안 되는데 그러면 이걸 해결해 줄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 그건 그게 대통령밖에 이제 대통령이다라고 한기호 사무총장이 얘기를 하는 건데 예. 중요한 건 아마 그 당연직으로 들어가는 걸 거예요, 한기호 사무총장이 아마. 예. 그리고 그 3명 중에 1명이 아닌가 싶은데요. 그러네요. 김진태 컷오프 시키면 안 된다라고 하는. 그건 연결이 되네. 그리고 요 3명이 예. 아마도 요 3명이 당연직으로 들어가는 사람들일 거고 제 추정으로는 이 3명이 아마 당시에 이준석 대표의 입장과 이제 유사한 입장에 선 사람들일 거고 8명이 아마 그렇지 않은, 그래서 대통령 입김이 닿는 뭐 쪽에 있는 사람들일 거고 뭐 그런 분포가 아니었을까. 네, 그 얘기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이제 보도가 너무 많이 나와가지고 너무나 당연하게 합법적인 것처럼 이야기를 하는데 대통령이 공천 개입하면 지금 불법이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대통령이 공천 개입을 했나 아니면 김건희 씨가 공천 개입을 했나, 요게 또 근데 이 김진태 같은 경우는 어떤 상황일까요? 요 구도가 이 김진태 구도가 되게 재밌는데 네. 이런 거잖아요. 그 당시에 이준석 대표 시절에 이준석 대표가 제일 강하게 내걸었던 캐치프레이즈 중에 하나가 뭡니까? 5.18 관련해서 망언하는 사람 안 된다 했어요. 아, 근데 김진태가 여기에 걸려 있는 거거든요. 맞아요. 네, 근데 지금 이제 김민하 평론가 얘기한 것처럼 근데 이 공간위를 구성할 때 이준석 대표가 여러 차례 얘기했습니다. 뭐 이상한 일이 벌어졌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누구를 넣으면 안 된다 된다 이 얘기를 해서 자기가 그걸 받아줬다는 거 아닙니까? 결국엔 일정 정도? 근데 지금 말한 것처럼 11명 중에 3명이 말하자면 김진태를 컷오프 시키면 안 된다라고 주장했는데 이 공교롭게도 이 3명이 이준석과 소통하는 사람처럼 보이거든요. 그 당시 구도에서 놓고 보면. 예. 그러니까 이게 또 희한한 엇박자가 나죠. 근데 경쟁자는 누구였습니까? 황상무였거든요. 그렇죠. 황상무는 그때 어떻게 들어온 겁니까? 캠프에서 캠프 인사로 들어온 거예요. TV 토론 주관했다가 11명들이 보기에는 네. 김진태보다 황상무가 윤석열하고 가까운 사람이에요. 그렇지. 근데 한기호는 자꾸 뭐 이준석한테 얘기를 해요. 야, 이거를 김진태가 죽게, 뭐 지금까지 공개된 것만 보면 그런 맥락인 거잖아요. 근데 이준석은 5.18은 원래 안 되는 거거든요. 그렇지. 근데 이준석이 이걸 살리려고 그래요. 그래서 어떻게 하는 겁니까? 이준석이 이거를 누구한테 얘기한 겁니까? 그날 밤에? 명태균한테 얘기한 거잖아요. 5월 9일, 그날 아침에? 새벽, 밤에 카톡을 줬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럼 이준석도 뭘 알고 있었던 겁니까? 황상무가 윤이랑 가까운 사람인데, 캠프에서 온 사람인데, 이 황상무를 날릴 수 있는 압력이 어디서 들어와야 되는 겁니까? 이걸 알고 있으니까 명한테 말해준 거잖아요. 지금 상황이 이렇게 돌아간다고 하는데. 그러네. 그러면 결국은 김진태 잠깐만요. 씨를 이거 하나만 더 덧붙이는 말이 있어야 돼서 아니 그래요. 잠깐만 요거를 왜냐면 요거 좀 듣고 완벽하게 이해가 이제 됐어. 이 한번 들어봅시다. 요 3월 중순에 했던 이 말이 지금 방금 전에 김한 기자가 했던 말 바로 이어서 들어보면 확실히 이해가 될 것 같습니다. 김진태 얘기하던가? 밤 12시에 또 엎었어 내가. 대통령이 뭐 3번 말을 바꿨는데 내가 아니 대통령 말을 거역하는 거대한 세력이 있나. 정권 초기인데 밤 12시에 어제 덮어갖고 오늘 아침에 아직 박살을 냈지. 정진석이가 김진태한테 전화하고 5.18하고 조계종 사과를 끝냈지. 막 어제 아침에 막 애가 막 잊지 않겠습니다 하고 울고 막 있었어. 아침에 애가 막 울고 전화했다. 저거는 그 애라는 거는 김진태를 말하는 거겠죠. 상황 자체가 그렇게 된 그 거예요. 당시에 이준석 쪽의 주장은 네. 여론조사를 해보면 김진태가 이기는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지만 김진태가 이기기 때문에 김진태가 이기는 결과가 나오기 때문에 이기는 공천을 하기 위해서 자기는 그렇게 움직인 거다 이렇게 설명을 하지만 실제로 해결 방식이 어땠냐면 이전에 뉴스토마토 보도는 김진태 지사는 결국은 명태균 씨를 통해서 김건희 여사를 접촉해갖고 이거를 푸는 거다. 보도는 이렇게 됐던 것이고, 그리고 지금 저 얘기는 뭐냐면 이제 문제가 이제 5.18 발언이었는데 이준석 쪽의 얘기는 5.18 발언이 문제가 돼서 이 이상한 설명이죠. 5.18 발언이 문제가 돼서 선거에 나가지 못한다는 것은
이게 우리가 탄핵의 강도 넘기로 했는데 그 5.18 발언이나 이런 것 때문에 선거에 출마를 못한다라는 것을 우리 얘기하면 그게 이제 모순인 것이다. 탄핵의 강을 넘었기 때문에 5.18 발언 같은 게 지금 과거의 발언이 문제가 돼서는 안 된다. 이런 논리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사실 납득 안 되는 논리죠. 예. 그래서 오히려 이 문제가 어떻게 풀린 거냐면 지금 음성을 들으셨듯이 정진석 그 당시에는 이 지방선거의 공천관리위원장, 지방선거와 관련된 공천관리위원장인 정진석 위원장을 통해서 결국은 사과 발언을 하고 이것에 대해서 사과 발언을 하고 해소하자. 결국은 대통령의 입김으로 해소가 됐다라는 게 이 설명이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그러면 대통령이 이러한 정무적인 판단이나 정치적 판단을 혼자 그냥 명태균 씨한테 듣고 명태균이 그렇게 얘기해? 그러면은 그렇게 하자. 이렇게 판단한 것이냐? 아니면 누군가 같이 판단한 사람이 있는 거냐? 김건희 여사 같이 판단을 해준 것이냐? 앞에 뉴스토마토 보도까지 묶어서 보면은 그리고 이준석 대표도 그 당시에 이제 지난번에 공항에 와갖고 얘기를 한 거잖아요. 선거 과정에서 김건희 여사한테 확인할 일이 있으면 가서 확인도 하고 그랬다는 거 아닙니까? 이런 걸 쭉 묶어보면은 결국은 윤석열 대통령이 조치를 하고 윤석열 대통령이 얘기를 듣고 했더라도 김건희 여사하고 중간에 논의를 하고 이랬을 가능성은 충분해 보인다. 이 말씀을 드리려는 거죠. 예. 지금 최상병 사건을 상기를 해봐야 될 것 같은 게 최상병 사건 같은 경우는 검찰이나 특검이 없었어도 많은 국민들이 김건희 씨나 윤석열 대통령의 개입이 확실히 있었을 것 같다라는 시계열이 나왔잖아요. 정황 증거가 확실히 나왔죠. 근데 이제 명태균 게이트 같은 경우는 딱 한 번 내가 그 김영선이라고 했는데 말이 맞네. 요거 빼고는 나온 게 없단 말이죠. 그리고 앞으로 더 나올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USB인지 휴대폰인지를 어디에 뒀는지 진짜로 버렸는지 여기에 관해서 굉장히 좀 설왕설래하고 있는데 검찰은 어저께부로 휴대폰이 어딘가 있는 걸로 판단을 내린 거예요. 어딘가에 두 번째 있다. 휴대폰. 네. 근데 여기에 이제 무스카리님이라고 계속 지금 댓글을 달고 계시는데 그분도 이제 A 씨한테 맡겨놨다 이렇게 이제 주장을 하고 계시고 무스카리님의 주장 중에 이게 사실이면은 완전히 이제 반전이 될 수가 있는 게 송영길 전 의원 있지 않습니까? 네. 송영길 전 의원도 이제 변호사잖아요. 네. 송영길 전 의원에게 전화를 해서 이 사건을 좀 맡아달라라고 전화를 했다라고 이제 이분은 이제 주장을 하시는데 그런 얘기 하면 큰일 나요. 장성철 소장이 그런 얘기 했다가 하루 만에 고소당하고 반나절 만에 고소당했습니다. 그래요. 네. 하여간 지금 현재는 명태균 씨의 변호인이 없는 상황이죠. 아니요, 있습니다. 있어요? 창원에서 오랫동안 활동했던 변호사가 활동했던 한 분 하고 있고 김소연 씨랑 같이 있었던 변호사. 그때 이름 같이 올렸었죠. 그렇죠. 그러니까 김소연 씨는 빠진 거고 네. 그 창원 지방 변호사가 있고 거기 가면 지금 거의 기자실처럼 운영된다고 하더라고요. 사무실이 기자들이 엄청 이제 많이 들락날락 하는 것 같고 네. 지금 명태균 씨의 자료가 있죠. 왜냐하면 명태균 씨의 자료가 있다라는 거가 드러난 게 이번 주에 JTBC랑 MBC 보도잖아요. 예를 들면 JTBC랑 MBC 보도 보면 어떤 겁니까? 최근의 일이잖아요. 최근의 일의 녹음을 누군가 갖고 있는데 그 명태균 씨는 지금 구속돼 있는 상태인데 그 녹음이 나오잖아요, 세상에. 그런 거로 놓고 보면 명태균 씨의 녹음을 누군가 갖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게 어떤 과정을 통해서 나오는지 모르겠지만 물론 명태균 씨의 오케이 사인이 있어야 나오는 거겠죠. 그러니까 근데 이게 요즘 나오고 있다 이런 거고 검찰이 다각도로 확인을 해봤을 텐데 그 휴대전화 있다라고 언론에 그 풀을 해주는 건 확신하는 거죠. 휴대전화가 있다는 건. 그러니까 그리고 소재를 어느 정도 추정을 하니까 얘기를 하는 거죠. 소재를 추정을 한다. 네. 그렇죠. 그러면 그때 강혜경 씨도 본인이 가지고 있는 것들을 꼼꼼하게 다시 정리하고 그걸 민주당 의원들에게 풀을 했을 때도 상당한 기간이 걸렸단 말이죠. 네. 거기에서 이제 의미 있는 뭔가를 찾아내려면 만약에 명태균 씨나 그 측근들 또는 변호인들이 뭔가를 가지고 있다면 그거를 푸는 작업을 누가 하고 있는 건가? 아니면 명태균 씨가 기억에 의존해서 이거는 지금 이 시점에 풀어야 될 것 같아 이렇게 하고 있는 건가? 포인트는 자기가 짚고 명태균 있겠죠. 씨는 뭐가 제일
중요한 건지는 이미 자기가 알고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그걸 그렇죠. 한꺼번에 뭐 강혜경 씨처럼 그냥 휴대폰에서 자동 녹음되는 걸로 그냥 쭉 그냥 있다가 나중에 가서 그게 데이터가 엄청나게 커져서 그렇죠. 하나하나 자기도 다 찾아보지 못할 정도로 그런 상황이었던 거하고 완전히 다른 거예요. 그 우리 아시다시피 버리라고 했던 하드디스크 명태균 씨가 썼다고 하는 거기에 예. USB가 연결이 됐고 대통령과의 녹음이 됐다고 하는 폴더를 별도로 운영한 것으로 보이는 흔적이 나왔잖아요. 예. 그리고 이제 USB 쪽으로 뺐을 거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그리고 지금 기자들이 가가지고 녹취록 받는 거 저도 모 기자한테 들은 얘기를 보면 부인한테 넘겨줬을 가능성을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기자들이 녹음 파일들을 어떤 방식으로든 받고 있다고 하면 명태균이 들어갈 때 소통이 어려울 거라는 거 알고 일단의 매뉴얼을 만들어 놓고 갔을 거다 이런 얘기가 나와요. 매뉴얼을 만들어 놓고. 네, 이런 상황에 처했을 때 이렇게 해서 이렇게 까버려라. 그렇게 판단을 했을 정도면 자기가 추렸겠지. 추린 것 중에서 제일 중요한 거, 지금 얘기 나온 것처럼 윤 대통령하고 녹음 파일이 있다고 자기가 본인이 얘기하잖아요. 그거나 몇 가지 여사거나 중요한 걸 따로 추려서 뒀겠지요. 일단 최소한 지금까지 확인이 되는 거 명태균 씨가 얘기한 2개의 녹음. 그러니까 예를 들면 대통령이 전화해서 그치. 여사한테 전화하지 마, 장모한테 전화하지 마라고 화를 냈다. 그리고 다음 날 다시 전화 와서 내가 왜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었는지 얘기를 하면서 한 1시간 정도 하소연을 했다. 근데 이제 그게 뭐 취재 과정에서 일부 보도한 매체들도 있지만 뭐 윤핵관들에 대한 품평, 대통령이 되는 과정에서 있었던 일들 뭐 이런 얘기를 다 했다는 거예요. 한 시간 통화가 쉽지 않아요. 그렇죠. 그 남자 어른들끼리. 그렇지. 네. 그러니까 별의별 얘기 다 했겠죠. 그러니까 그거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명태균 씨 입장에서는 일단 이거 하나 까도 못 견딜 텐데? 라고 생각을 했겠죠. 왜냐면 그러니까 지금 나온 녹취로 보여준 거는 그 파일이 있다라는 걸 보여준 거죠. 그러니까는 지금 윤핵관들이 뭔가 틀어라라고 와서 딜을 한 거를 보여준 거지 않습니까? 근데 그 딜한 내용을 보면은 2개의 녹취가 있는 건데 하나는 넌 전화하지 마라고 한 녹취인 거고 하나는 미안해라고 하는 녹취인 거 아닙니까? 그렇죠. 2개가 있다라는 걸 일단 확인시켜 준 거잖아요. 네. 그러면 이러한 뉴스를 보는 윤석열 대통령은 내가 떠드는 것도 있구나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 생각을 하게 됨으로써 그 생각을 하도록 만듦으로써 명태균 씨가 기대하는 건 뭐겠어요? 나는 구속이 됐지만 그 다음 스테이지 명태균 씨 사고방식은 그런 거니까 그 다음 스테이지에서의 어떤 딜이나 뭐 이런 걸 또 기대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제가 볼 때 명태균 씨가 들어가기 전에 예를 들면 누군가에게 지침을 줬다라면은 마치 그 이준석 의원이 좋아하는 표현 있잖아요. 비단 주머니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비단 주머니를 줄 때 한국지나 이런 데 보면 하나 주지 않거든요. 경우에 따라 3개씩 주거든요. 어떤 일이 일어났을 때는 요걸 까보고 어떤 일이 일어났을 때는 요걸 까보고 이렇게 주거든요. 3개를 주거든요. 단계별로 1단계 구속됐을 때는 이 파일을 공개하시고 2단계 구속된 이후에 어떤 방향으로 흘러갔을 때는 요것을 공개해 주시고 3번째 결국 이러저러한 혐의로 기소되거나 이러저러한 혐의로 수사가 갔을 때는 마지막에는 이것을 공개할 수밖에 없다라는 아마 마지막 단계가 있을 텐데 그 마지막 단계에 윤석열 대통령과의 뭐 육성 직접 나오는 거나 그런 게 아마 위치해 있을 테고 그게 마지막 단계에 있다라는 거를 지렛대로 써가지고 레버리지로 써가지고 뭔가의 수사의 방향을 틀거나 이런 거를 뭔가 내가 컨트롤 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 거겠죠. 그러니까 저 2가지만 보태면 이거죠. 첫 번째로 물어야 되는 건 윤한홍 의원이 그 파일을 어떻게 알았느냐. 그러니까 윤한홍 의원이 그걸 알 수가 없어요. 그렇지. 그러니까 그러면 2가지 가능성밖에 없습니다. 하나는 윤한홍 의원이 있는 자리에서 대통령이 통화를 했거나 그래서 2번째 건 몰라. 2번째 건 모르는데 첫 번째 건 자기가 있는 자리에서 통화를 했거나 근데 신용환 교수가 그 얘기 하더라고요. 이렇게 캠프 그 강남 비밀 사무실 캠프에 원탁의자에서 회의를 많이 했었는데 원탁 테이블에서 그때 통화를 많이 했다는 거예요. 어떤 얘기를 하면 그래? 신사동에서. 네, 바로 전화할게. 이런 통화를 많이 했었다는 거예요. 그렇다라고 하면 그럴 가능성이 있죠. 그래서 그 자리에서 다 있는데 이른바 윤핵관과 캠프에 중요한 사람들이 있을 때 통화를 했을 가능성이 있고 그게 아니라고 하면 야, 그 2번째 파일 때문에 첫 번째 파일을 틀어달라고 한 거거든요. 2번째 파일 까지면 큰일 나니까 이런 거예요. 그러면 이게 독자 플레이가 아니겠죠. 당연히 윤한홍 의원의. 그러니까 그러면 대통령실에서 그 명태균 씨나 야당이 주장하는 것처럼 회유나 딜을 하려고 한 거죠. 그러니까 요게 있고 김민하 평론가가 얘기한 거에서 저는 보면 그런 단계에서 첫 번째 고비가 저는 구속적 부심일 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명 씨도 갈 때부터 변호사 조력을 받았기 때문에 구속을 피하기는 어렵다라고 생각을 했을 텐데 구속적 부심은 논리가 있어요.
아프잖아요. 그러니까 논리가 있고 구속적 부심에서 그 기간 동안 지금 이제 딜 들어오고 여러 가지가 들어온 거잖아요. 그러면 거기까지 해결이 될 거라고 일정 정도 지금 기대하고 있을 텐데 만약에 구속적 부심에서 못 나오면 최소 3개월에서 6개월은 어떻게 되더라도 살아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 과정이 되면 그 기간에 아마 명태균 씨가 뭐를 도모하려고 할 것 같고 저는 그 판단은 누군가에게 위임돼 있다고 봅니다. 명태균 씨가 그런 상황들을 설명을 해주고 그러면 정치적으로 그걸 어떻게 끌고 나갈 거냐를 명태균 씨가 그 안에서 뭐 세세하게 판단하고 지시할 수가 없잖아요. 매일 나가야 되고 하는데 그러니까 그 판단이 누구에게 위임돼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위임돼 있지 않으면은 명태균 씨는 바깥하고 소통할 수가 없어요. 없으니까요. 명태균 입장에서는 변호인을 믿을 수가 없는 상황이야. 자기가 그걸 잘할 거거든. 그렇죠. 그러니까 변호인이 누군가가 조력을 해주라고 얘기를 했든 어쨌든 간에 변호인은 끊임없이 외부하고 소통할 거라는 걸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매뉴얼 얘기를 한 거예요. 예. 내가 이런 상황이 되면 이거 깔아. 이렇게 가자.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으면 명태균 씨는 바깥하고 얘기하는 순간 검찰이 바로 쳐버리거든. 그러니까 압수수색 당할까 봐라도 그런 식으로 말하기 어려워요. 저는 이건 제 상상인데 뭐 끝내야 될 시간이 가까웠으니까 만약에 하나만 나오면 모든 게 정말 완전히 정리가 되고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을 어떤 발언은 결국은 돈에 대한 3억 7천이든 뭐 정확한 액수를 이야기를 안 하더라도 그 여론조사 돈에 대해서 김건희 씨나 윤석열 씨에게 전화를 해서 그쪽에서 그 돈에 내가 지급해야 될 돈이 내가 부채가 있다, 빚이 있다. 그거 그래 와봐 어떻게 할지 논의하자라는 그 정도의 어떤 긍정적인 어떤 메시지가 담긴 돈을 내가 줘야 될 돈이 있다라는 어떤 말이 담긴 그런 육성이 나온다면 대통령은 바로 탄핵에 들어갈 수 있다고 봅니다. 여사하고 통화가 만약에 그렇죠. 김건희 씨도 마찬가지. 얘기하는 것처럼 예. 여사가 통화한 내용이라도 만약에 녹취록이 까진다고 하면 그렇죠. 빼박이 될 수 있는 건데 그렇죠. 지금 끝나는 거예요. 그냥 상황 자체가. 오세훈 시장도 마찬가지고 예. 아까 김 씨 얘기했잖아요. 예. 그 사람이 뭐 돈을 주고 여론조사 비용을 무마하려고 했는데 그래가지고 오세훈은 양아치라고 명태균이 그랬다더라.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결국은 그 사람 손에서 꼬리를 딱 잘라버리면은 오세훈 시장한테 못 올라간단 말이에요. 그렇지. 그러니까 예. 지금 대통령한테도 똑같단 말이에요. 결국은 돈입니다. 예, 돈에 관해서 인정을 해버렸으면 김건희나 윤석열이 인정을 했으면 그걸로 끝이다. 국민의힘까지 정당이 소멸될 수도 있습니다. 예. 최인의 정치본색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김성환 시사평론가, 김한한결의 기자, 김민아 시사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스픽스는 말하는 언론입니다. 대세는 유튜브, 그중에서 스픽스. 좋아요, 댓글, 구독, 알림 설정. 여러분이 저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가 여러분을 사랑하는 4가지 방법입니다.